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를 쓰던 마이클은 마땅한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어보고 여러 개의 초안을 써보았지만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글을 본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내일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아침 10시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일단 잠부터 자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다 해결될 거예요. 마이클은 딱히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그날 밤 조금 더 글을 쓴다고 해도 내용이 완성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노트북을 켠 마이클은 아내의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디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20분 만에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술술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문제에 집착할수록 해결책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나를 피해 다니던 정답들이 어느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상상하거나 재설계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맥락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신경과학자 죄르지 부자키 박사는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기존의 신경 경로인 생각이나 이야기에 맞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구조에 연결고리를 더하거나 삭제해서 상황을 납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필연적으로 연결고리를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아이디어와 경험 사이에 새 연결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식적 생각을 할 때 사용하는 곳으로 연결고리를 재구성하는 데 매우 탁월하여 정보들을 다시 구성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마치 집을 만드는 데 사용한 레고 블럭을 다시 사용해 비행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뇌는 재구성을 위한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존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려면 의식적 사고 밖에서 주로 기능하는 방대한 뉴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뇌의 지력을 어떤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집중해서 생각하는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무의식 단계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사고는 의식적 사고에 쓰여지지 않는 광대한 망의 시냅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종종 의식적 뇌가 파악하지 못하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곤 합니다. 우리의 의식적 생각이 토끼처럼 빠르고 계획적이지만 무의식적 생각은 마치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당시 느닷없이 작업을 그만두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끔 한나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다빈치의 후견인은 다빈치가 항상 그림 도구에 손을 들고 작품에 몰두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캔버스에 한 발짝 물러나 자유로이 상상의 나래를 펼친 채 자신의 머릿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의식적 사고를 하려는 노력은 다빈치의 작업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다빈치가 공상에 잠기고 삼천포에 빠졌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은 계속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적당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전까지 다빈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의식 없이 이어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무의식이 머릿속 깊숙이 박혀있는 방대한 생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색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또 다른 것을 계속 시도하면서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유레카를 외치며 찾아낸 연결고리를 의식의 세계로 던져 올립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새로운 생각들은 강도 높은 집중이나 창의적 재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런 통찰력은 우리의 무의식에 제대로 생각할 기회가 주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09년 미국의 5학년에서 9학년 사이 학생들 1271명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시험 점수가 현저히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산책이나 땀나는 운동 후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은 왜일까요? 답은 뇌 화학에 있습니다. 뇌 속 시냅스는 전기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냅스는 전류를 받아 화학 물질로 만든 후 다시 전류로 바꾸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 몸 안에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근육 운동 역시 우리 혈류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정신의학 교수 존 레이티에 따르면 이 단백질은 고도의 사고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운동이 우리의 뇌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세포 간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심한 경우 뇌의 일정 부분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존 레이티 교수에 따르면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쓸수록 성장하고 쓰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 성장을 돕는 주요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최상의 수준으로 작동해야 뇌도 그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뇌를 활성화하려면 결국 신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정보를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다빈치처럼 문제에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하고 산책으로 잠시 머리를 식혀 충전한 뒤 문제에 좀 더 편안하고 가벼운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 무의식적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과 놀이는 문제 해결의 비생산적인 활동이 절대 아닙니다. 초마인드의 저자인 마이클 하야트와 메건 하야트는 이 책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생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실을 좀 더 명확히 보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내가 다양하고 도전적인 경로보다는 좁지만 익숙한 경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익숙함에서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예전에 항상 효과가 있었고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검증된 신경 연결 고리들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뇌의 연결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연결망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뇌를 훈련해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탁월한 성과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뇌가 작동하는 원리와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생각을 해내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불확실성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공포에 저항하고 열린 가능성을 수용한다면 일과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